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실들이 숨겨져 있곤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도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기록될 만한 위대한 업적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온 국민이 환호했던 승리의 순간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재앙의 서막이었다면 어떨까요? 기쁨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면 말이죠. 오늘 저희는 한국전쟁 한가운데서 펼쳐졌던 바로 그 역설적인 순간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연합군이 탈환했던 그 찬란한 승리가 어떻게 섣부른 낙관과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져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감춰진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지만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반격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국군과 연합군은 이제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북한의 심장부 평양을 향하고 있었죠. 전쟁 초기 국군은 압도적인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참전과 메가더 장군의 과감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고 국군과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며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이후 북진을 거듭하며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민족의 오랜 염원인 통일을 향한 거룩한 행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모두가 전쟁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으며 평양의 함락은 곧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승리의 깃발처럼 여겨졌습니다. 유엔군은 한반도 전체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양 탈환은 단순한 수도 점령을 넘어선 이념 대결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예측을 비웃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승리라고 기억하는 그 순간의 이면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파국적인 결과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평양 탈환이라는 빛나는 성과가 가져온 파국적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강대국들의 거듭된 오판과 전략적 착오들이 어떻게 한국전쟁이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보려 합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역사 속에서 미처 몰랐던 결정적인 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섣부른 낙관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과연 평양 탈환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떤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어떻게 전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10월의 한반도는 승리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거침없는 파죽지세로 북쪽을 향해 진격을 거듭했죠. 마침내 10월 19일, 우리는 북한의 수도 평양을 탈환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날 평양시가지 곳곳에는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병사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유엔군 탱크와 장갑차들이 폐허가 된 시내를 가로질러 힘차게 나아갔고 그 뒤를 이어 국군 병사들이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개양하는 모습은 모든 이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을 겁니다. 폐허 속에서 터져나온 만세 소리는 승리의 정점을 알리는 듯했고 이 순간만큼은 전쟁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환호성 뒤편에는 어딘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연합군은 이제 압록강을 향해 더욱 무모한 진격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죠. 마치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말입니다. 이미 10월 초부터 유엔군 정보망에는 만주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공군으로 보이는 포로들이 잡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중국제 장비들이 전장에서 발견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북한군과는 확연히 달랐고 사용하는 언어 또한 생소했으니 이는 명백히 중국의 개입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수뇌부는 이러한 명백한 징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겠어? 라는 안일한 판단이 당시 지휘부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죠.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능력도 또 그렇게 할 의지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공군 포로들의 생생한 증언조차 단순한 허풍이나 심리전으로 치부해버리는 결정적인 오판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눈앞의 거대한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취기에 젖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섣부른 낙관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양 탈환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0월 말 압록강을 넘어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마치 댐이 터져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듯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압록강 철교를 건너 밤의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남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군과 국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연합군은 순식간에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전세는 그야말로 급변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운 중공군에게 국군과 연합군은 허망하게 포위당하고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처절한 후퇴를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이 퇴각은 승승장구하던 연합군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악몽과도 같았죠. 평양 전투는 단순히 북한의 수도를 점령한 의미를 넘어 한국전쟁이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오판의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함께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오만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스디슨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눈앞의 성공에 도취되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섣부른 낙관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평양 탈환의 환호 뒤에 숨겨진 것은 승리가 아닌 역사의 아이러니와 절망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거대한 중공군의 물결 앞에서 연합군이 느꼈을 충격과 좌절감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가르쳐주는 값진 교훈이 아닐까요? 오만과 오판이 낳은 비극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평양 탈환의 환호 뒤에 숨겨진 것이 승리가 아닌 역사의 아이러니와 절망의 시작이었음은 너무나도 뼈아픈 진실이죠. 거대한 중공군의 물결 앞에서 연합군이 느꼈을 충격과 좌절감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가르쳐주는 값진 교훈이 아닐까요? 오만과 오판이 낳은 비극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합군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오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950년 10월 연합군과 국군의 진격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북진의 길만이 남은 듯 보였죠. 특히 평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북한의 수도이자 상징적인 심장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한다는 것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연합군 수뇌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승리감과 함께 조급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1기병사단은 서로 앞다투어 평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진격전이 펼쳐졌고 10월 19일 마침내 국군 제1사단이 평양 시내로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인민군과의 시가전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었죠. 건물마다 매복한 적군을 소탕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벅찬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시청 건물에 걸려있던 인공기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태극기와 유엔기가 펄럭이는 순간 모든 병사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뻗으며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죠. 수많은 희생과 고통 끝에 이뤄낸 승리였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전쟁의 모든 고통이 잊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환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전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쁨에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연합군 수뇌부는 평양 탈환의 여세를 몰아 압록강까지 일사천리로 진격하여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고향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모한 진격의 길목에서는 심상치 않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과 국군은 전투 중 낯선 군복을 입은 포로들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소개했지만 연합군 수뇌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국이 설마 대규모로 개입할 리 없다. 이들은 단순한 자원병일 뿐이다. 라는 안일한 판단이 지배적이었죠. 포로들의 증언이나 노획된 장비에서 중국군의 흔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 신호들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장 지휘관들은 중국군의 대규모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고했지만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연합군 수뇌부는 이를 정찰 수준의 소규모 개입으로 치부하며 압록강 진격 명령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듯한 태도였죠. 이런 오판은 결국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서막이 되고 맙니다. 평양 탈환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 압록강 철교를 넘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검은 그림자들은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밤을 틈타 은밀히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미제를 몰아내라 는 구호 아래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역사의 흐름은 이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을 넘어선 국제 정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족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 개입할 것임을 경고했었지만 미국은 이를 허세로 판단했던 것이죠. 평양 탈환이라는 달콤한 승리감에 취해 그 이면에 도사린 거대한 위협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가 비극으로 변하는 순간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평양 탈환은 전쟁의 끝이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더 큰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만과 섣부른 낙관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쓰디쓴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오판은 한국전쟁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가 간과했던 경고들은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잔혹하게 되돌아왔습니다. 평양 탈환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그림자가 압록강 너머에서부터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엔군과 국군은 승리의 정점에 섰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순간은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공군은 이미 수차례 자신들의 개입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수뇌부는 이를 북한을 돕기 위한 단순한 허세나 빈말로 치부해버렸죠. 정보기관에서 포착된 중공군 병사들의 움직임, 심지어 일부 중공군 포로까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연합군 지휘부는 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전쟁에 뛰어들 리 없다는 섣부른 낙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압록강을 넘어 전쟁을 끝내려는 목표만이 선명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1950년 10월 말 압록강을 건너 밀려들어오는 중공군의 거대한 파도는 연합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그들의 압도적인 병력과 예상치 못한 전술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연합군을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은 밤을 틈타 은밀히 남아있고 연합군과 국군은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포위당하거나 각계 격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전세는 한순간에 급변했고 연합군은 이제 승리자가 아닌 처절하게 후퇴하는 패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양을 점령하며 전쟁의 조기 종결을 꿈꾸던 그들은 이제 혹독한 겨울 추위와 싸우며 불타는 평양을 뒤로한 채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퇴각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처럼 뼈아픈 기억은 당시의 절망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동상으로 쓰러지고 보급로는 끊어졌으며 후퇴하는 길은 죽음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평양 탈환은 단순한 수도 점령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전쟁이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 그리고 승리에 대한 섣부른 낙관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순간의 오판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을 새롭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오만은 얼마나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요. 평양 탈환이라는 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비극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죠. 과거의 실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한국전쟁은 평양 탈환 이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과 함께 찾아온 전면적인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과연 연합군과 국군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처절한 겨울 전쟁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